저 역시도 이제 우리 사연자분처럼 저런 시절이 있었고 누군가와 만남과 이별을 계속 반복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잘 만나기 위해서 재회를 하는 건데 왜 매번 비슷한 문제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한테 일어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일어난 문제는 1이라는 문제인데 우리 사연자분은 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서로가 보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이별로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이 사람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문제를 좀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불쾌하니까 일단 이걸 표출하기 바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불쾌하다고 이걸 표출하는 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내가 듣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이 사람도 결국 기분이 나빠서 말이 안 좋게 튀어나가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우리 사연자분한테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연자분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혹시 그 자주 싸웠던 게 혹시 어떤 문제인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이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은 처음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누군가가 이걸 확실하게 납득할 정도로 해결이 확실하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낌새가 보이면 내가 이 사람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해결하기보다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분은 그러면 확실히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인지는 하고 있나요? 나중에 되면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에 말을 못한 것도 있었고 제가 한번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런 상황이 있지 않고는 신뢰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답은 쉬워요. 어찌됐건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굳이 연인 관계에서 갑을이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위치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뭐에 기분이 나쁜지 모르고 뭐에 신뢰를 잃고 뭐에 이렇게 자꾸 상처를 받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그러겠지 하는 마음으로 재회를 하면 또 헤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만나고가 처음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헤어지고 만났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상대방한테 말을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뭐 물어봐봐요. 이 노력의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떻게 노력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이 말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본인과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알아듣기 쉽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는 헤어지고 다시 만났듯이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또 반복하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맞고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큰데 똑같은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면서 또 헤어질 것 같으면 안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 헤어졌을 때도 네가 됐든 내가 됐든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다시 만날 때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만나지 않았냐. 근데 결국 또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고 우리는 헤어졌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너를 쉽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들을 네가 읽어보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나랑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네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고 만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상대방한테 의사를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연자분도 이 정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이만큼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런 기대치가 있을 건데 요거를 좀 낮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면 이 사람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나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말한 것들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모습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모습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단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 요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건 밀어두고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얘기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본인이 갑인 건 맞는데 본인이 만족할 만큼 상대방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의 주도권 자체를 본인이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신뢰와 믿음을 깰 만한 행동을 했다면서요. 근데 본인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지금과 같은 거리를 조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계속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단 2달이라도 3달이라도 이 사람이 계속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람과의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예전처럼 다시 이 사람한테 확 이렇게 다가가 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또 노력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요만큼만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할 필요가 없나 보다. 나는 이만큼만 노력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노력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감은 너무 이 사람을 밀어내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서로가 주고받는 카톡이 100통이다. 그러면 뭐 50통으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뭐 5번을 만났는데 2번 만난다든가 서로가 만나면서 항상 같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네가 나랑 진짜 다시 만나고 싶고 나와 연인 관계로 유지가 되고 싶으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최소한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너는 나랑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사연자분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네가 이 정도의 모습까지 바뀌지 않으면 니랑 절대 안 만날 거야. 이런 느낌을 너무 주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연자분도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게 보이고 변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노력해줘서 고맙다. 바뀌려고 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도 너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도중에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절대 한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사람이 절대 쉽게 변할 수 없어요. 3년을 만나셨으면 그 3년의 기간 동안 서로한테 익숙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을 만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원하는 모습이 있다고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절대 이 사람이 한 달, 2달 만에 이대로 바뀌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한 달, 2달 만에 이렇게 바뀌면 이건 이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과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연기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연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본인이랑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비슷한 관계까지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이 사람도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 서로의 노력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아니면 둘 다가 됐든
다시 만나면 어떻게든 잘 만나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만큼 노력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이 사람들을 다시 헤어지게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랑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노력이 나만 하는 것 같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딱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노력에 비해 내가 하는 노력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너 왜 이거밖에 노력을 안 해?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사람이 어찌됐건 재회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기를 똑부러지게 하시면은 맞춰주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확실히 얘기를 했고 시간도 줬는데 그냥 말만 노력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면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변한 게 없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는 앞에 여러 번 재회와 이별을 반복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거리감만 유지를 조금 잘해주셔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어가 보시면 본인이 그쯤 되면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도 괜찮을지 아니면 헤어져야 될지.